건강이 심히 걱정된다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갱년기 이후에 급격히 또 살이 찌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만성 피로로 인해 가지고 방광염 또 어지럼증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늘어난 뱃살로 힘들다는 임명옥 씨. 만성 방광염까지 찾아왔다는데요. 화장실 갈 때마다 아주 극심한 그 괴로움과 통증이 동반해서 와요. 급성으로 또 방광염이 올 때는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럴 땐 또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어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차 가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119를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꼭 가졌었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뱃살이 배가 엄청 나와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방광염이나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유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7kg에서 54kg로 33kg 체중 감량을 하고 인생이 바뀐 김성은입니다. 같은 분이라니 믿어지시나요? 제일 많이 나가시다고 했어요. 87kg요. 평소에 원래 김밥, 떡볶이, 쫄면, 라면 이런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맥주 이런 거 밤마다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는. 이게 체중을 못 이기고 이제 혈액순환이 안 오니까 허리에 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계속 병원에서 그런 얘기는 했었고, 그리고 되게 많이 피곤함을 느끼니까 남편 회사 갈 때는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되게 맨날 늦잠을 자고 막 그랬었어요. 과거 87kg의 허리둘레는 101cm였던 김성은 씨. 30대 초반의 나이에 혈액순환 장애, 허리 디스크, 고혈당, 고지혈증까지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웨딩샵을 했었는데 어떤 신랑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되게 까다롭게 굴었는데 신부가 나중에 안에서 이제 저한테 홀몸도 아니신데 너무 죄송하다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 아니라고, 저 이미 아기 난 지 오래됐다고 이제 이러고서는 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방치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 빼는 거에도 관심을 갖고 일단 건강하자 이런 거에 가장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살이 빠지니까 조금 저도 긍정적으로 되게 바뀌는 것 같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가족들한테도 되게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각각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본 체성분 검사, 대사질환을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까지 진행했는데요. 먼저 김성은 씨의 내장 지방 상태. 지금 보시면 피부 안쪽으로 내장 지방의 두께가 1cm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젊은 사람들보다 좋은데요. 안쪽에 있는 간이라든지 쓸개, 췌장 같은 장기들도 너무 건강해 보이고요. 앉으세요. 네. 이어서 생혈액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검사해 볼게요. 따끔합니다. 생혈액 검사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적혈구가 하나씩 잘 떨어져 있고 염증세포도 보이지 않는 아주 좋은 혈액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몸의 절반 정도가 골격근이라고 할 만큼 골격근의 수치가 23.7kg을 기록하고 있어요. 체지방률도 정말 낮고요. 너무 좋으신데? 앞으로도요, 꾸준히 운동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시고 먹는 것도 채식 위주로 챙겨 드시고 또 유산균도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성은 씨는 검사 결과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 모두 표준이었고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현재 20대보다도 건강한 상태였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임명옥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복부 CT를 봤는데 지금 325로 높은 편에 속하고 내장 지방은 101로 지금 높은 편에 속하세요. 보통 혈당은 100에서 125 사이면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상태고
이렇게 적혈구들이 겹쳐 있는 상태를 연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임명옥님 혈액 상태를 봤더니 연전현 상태가 매우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생각보다 충격적인 검사 결과 임명옥 씨는 검사 결과 복부 비만의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는데요.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의 축적이 심할 경우에는 체중에 관계없이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복부 비만은 복강 내 내장 지방량 증가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등 대사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대장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과잉 섭취하게 되면 중성지방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심심해서 자꾸 또 그런 간식을 찾게 되고요. 빵, 떡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많이 즐겨 먹었어요. 탄수화물 중독의 주범은 빵, 과자, 면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가 돼서 소장에 흡수되기 때문에 단숨에 혈당 수치를 올립니다. 이때 몸은 급격히 상승한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저혈당 상태가 되고 몸에선 다시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인식합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은 다이어트 유산균으로도 불리는데요. 혈당 조절과 장 건강은 물론 탄수화물 흡수를 줄여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 다이어트의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국내 최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심각한 복부 비만, 각종 대사 질환으로 힘든 임명옥 씨. 반면 33kg 감량 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한 상태의 김성은 씨.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먼저 김성은 씨의 내 몸을 바꾼 시간, 그 시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른 아침, 한강변에서 만난 김성은 씨.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건강이 아주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재미가 들려서 이제 자전거를 로드사이클을 타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김성은 씨. 아침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면서 한강을 달린다는 것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전거 운동 후에 물과 함께 뭔가를 꺼내는 김성은 씨. 성은 씨가 아침 운동 후에 공복으로 매일 섭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날 17이고요.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그래서 막 빵도 먹고 싶고 막 그런 탄수화물이 되게 많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기 전에 이거를 먹어주면 좀 공복감 해소도 되고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약간 몸에 흡수되는 거를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먹고 있어요. 운동 후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날 17로 요요를 철저하게 관리 중이었는데요. 실제로도 요요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을 10주 동안 쥐에게 투여한 결과 쥐의 백색 지방 세포 크기가 약 3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 산화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 사실에 따라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은 식욕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을 조절해 체중 및 티하 지방 등 지방 조직의 증가를 억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후 운동 도구들을 가지고 거실로 나오는 김성은 씨. 요가 매트를 펴고 테니스 공을 이용해 허벅지와 엉덩이 등 하체 림프선 부분을 풀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걷다가도 지나고 그냥 서 있다가도 지나고 밤에 잘 때도 쥐가 되게 잘 났었어요. 특히 하체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런 걸 하면은 림프선이 자극이 돼서 아무래도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현상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강남에서 빵집을 운영했을 만큼 빵을 좋아하고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이 주식이었던 김성은 씨. 결국 30대 초반에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33kg을 감량하고 건강을 개선한 김성은 씨.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바로 식단이었는데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 단백질로 채워나갔습니다. 단백질을 먹되 양은 넉넉하게 해서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루 3끼 든든하게 단백질과 식이섬유 식단을 챙겨 먹은 김성은 씨. 절대로 굶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조리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건강한 재료로 해 먹는 편이에요. 두부면도 이렇게 콩국수로도 먹지만 뭐 스파게티도 해서 먹고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거나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섭취한 날에는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나17을 꼭 챙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나17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속에 이제 들어온 탄수화물을 조금 흡수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이제 성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흰쌀밥, 면류, 과일과 같은 탄수화물은 체내에 흡수가 되기 쉬운 단당류입니다. 이러한 단당류는 소화 과정이 짧아서 바로 흡수가 되고 쉽게 잉여 탄수화물로 남아서 체지방이 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혈당도 올라가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나17은 바로 이러한 단당류를 다시 다당류로 합성을 해서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이 쉽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나 체중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당류는 흡수가 빨라 우리 몸 안에서 쉽게 체지방으로 축적되는데요. 비에나17 유산균이 장에 존재하면 단당류를 다당류로 합성시켜 체지방이 몸 밖으로 쉽게 배출하게 됩니다. 실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나17을 투여한 동물의 대변에서 다당류 탄수화물이 약 5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나17 유산균을 공급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감소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비에나17 유산균을 섭취한 군에서 6, 9주 후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감소하고 GLUT4의 양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